이제 제중동포 분, 예, 주식과 영어에 관심 있는, 예, 제2의 하여튼 간에, 제중동포로서 중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 우리 제중동포. 예. 시진핑이 이번 아페크에서 CP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이 3분기 GDP 21.4%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주로 대중국 수출,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 수출이 연속 3개월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가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죠. 네, 왕이가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거 아닙니다. 왜? 왕이가 왜 한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일본을 먼저 방문할까요? 네, 안 거지. 중국도 이제 9월 23일 날 이후로 중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되었다. 네, 문천지는 이거다. 네? 네. 밥이다. X밥이다. 네. 일본하고 섭대고, 예. 아는 거지. 그래도 중국이 이제 유엔에서 러시아와 함께, 푸틴 러시아와 함께, 시진핑, 예. 안전보장 이사국, 예. 일본이야 이제 이 G5, 예. 이쪽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예. 교감을 이룬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유원론 관점에서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중국의 일본 대량 제품 수입이 일본의 RCEP 가입을 허락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CPTPP에 가입할 수도 있나요? 지난 방송에서는 이미 중국이 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 거의 없는데, 그 1%에 5% 내지 1%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네, 그 1%에서 5%의 가능성은 뭐냐? 시진핑의 권력 교체. 네, 시진핑이 물러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교체가 있다면, TPP에도 뭔가 건덕지가 있다. 바이든 입장에서 여러분 결코 시진핑이 이쪽으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무조건 안 좋아요.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시진핑이 물러나고 뭐 중국의 등수평 같은 새로운 제2의 박정희 같은 인물, 제3의 박정희 같은 인물이 들어선다면 뭐 1% 내지 5%의 가능성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원이 그런 것을 설사 시진핑이 물러나더라도 또 정치 경제적으로 경제만 봐서는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권력 시진핑이 물러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제일 좋죠. 근데 정치적인 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국제 질서, 세계 전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만만치가 않은 과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확률이 사실 5%도 아니고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의 말을 너무 심의하지 마세요. 님의 무릎 평생 완치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으셨다는데 확률일 뿐입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무릎 통증을 평생 안고 살 것 같은데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이럴 때는 뭐 침술 뭐 이런 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침술. 뭐 나타샤도 그 불치 판정을 받았는데 원인 불명의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진단을 받았는데 불가능하다. 침술로 일어났죠. 그래서 힘들어도 혹시나 침술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침술도 점쟁이와 같아서 99명의 사기꾼 침술가들이 많고 아무리 한의대 나왔다 하더라도 실력 있는
침술가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때 능력 있는 신이죠, 신이. 그러니까 신기가 좀 흐린 치유 능력을 가진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선천적으로 힐러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의사를 하더라도 명의가 되고 침수라도 침술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죠. 고맙습니다. 그 말씀만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채권 시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트리플 AA 등급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지난 3분기부터 사이드 페럼이 된 다음부터 오히려 중국 채권 인기가 높아졌죠. 왜냐하면 사이드 페럼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의 채권은 급락했죠. 왜냐하면 달러를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미국 채권을 비롯한 주요한 채권 시세는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반면에 중국은 사이드 페럼을 조기 종료하는 바람에 오히려 채권값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안정성 있게 되니까 물론 이것도 구건 작전이지. 일부러 중국에 몰아준 거죠. 그래서 지금 3월달부터 근래까지 중국 채권 인기가, 국채 인기가 높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 국채에 대한, 중국 국채나 우량 회사채에 대한 해외 투자가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대외적 여건이 발생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회사인들과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중국 국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 이쪽으로 유동하게 국유원이 전략 판을 짜놨다. 그래서 중국의 국채나 회사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중국 인민은행장이나 중국 인민은행도 국유분 주관이죠. 중국의 인민은행장은 시진핑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원이 임명한다. 물론 시진핑도 국유원이 임명했죠. 특히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장이나 중국의 인민은행장은 국유원이 직접 임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지책은.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시진핑 맘대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가, 그랬다면 결코 위안화는 국제 5대 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안화가 국제 5대 통화가 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중국의 중앙은행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 인민은행장이 국유원에게 임명받기 때문이라고 알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운영 주체가 국유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국유원의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장이 결정하고 그것을 중국 공산당 고위부에 통보하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돈줄을 쥘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진핑이 문천지 파쇼 정권 맹꽁이, 시진핑 파쇼 정권이나 맹꽁이 문천지처럼 그냥 국유원에게 내려온 대로 하면 될걸. 여기에 꼭 얘가 MS를 준다 이거예요. 양념을 친다 이거야. 여기에 그냥 국유원이 지시한 대로 그냥 사유로 부정선거 대충 하면 그만인걸. 여기에 그냥 MS를 치는 바람에 사유로 부정선거가 미국 대선과 달리 엄청난 부정선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항상 시진핑이나 파시 정권의 특징은, 문천지 파시 정권의 특징은 거기에 MS를 치는데 조금 더 가혹해질 것이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득, 손해와 손실을 이제 생각해서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특정 기업들이 떨궈져 나간다. 최근에 엔트그룹의 예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시진핑이 간보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유본의 어떤 국제 세계 전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시진핑이가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시진핑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손바닥 하나 있다. 시진핑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시진핑은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시진핑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MSG를 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수 중국의 어떤 기업들 일부가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망가진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현재 주목되는 것은 시진핑에게 줄되었던 세력도 기업들이 아직까지 시진핑 권력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9월 23일 이후로부터 뭔가 해외 투자자나 중국 내부의 투자자로부터 뭔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알게 모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다시 상하이방 쪽 장점인계열의 회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엔트그룹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룹이 엔트그룹이 그런 쪽인데 이렇게 견제를 받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커버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유본이 그냥 적당히 매각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들을 키운다 이거예요. 효용 가치를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중국 기업을 키워도 국유본이 인도 기업을 키워도 이제는 새로운 차기 대통령 바이든이든 트럼프이기든 그런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무슨 영웅신화, 마윈과 같은 영웅신화를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 계속 마윈 갖고 우려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윈이 무슨 힘으로 혼자 컸어요. 국유본이 키워준 거고, 손정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제2의 마윈, 제2의 일론 머스크, 제2의 뭐 주커버그를 키우기 위해서는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그러한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몇몇 기업들은 뭐 아웃시켜야겠죠. 이번에 금융위가 일부에게 타격이 있다면 중국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랬을 때 무조건 장점인 상하이방 출신들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상당한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도 원래 상하이방 출신이었고 상하이방에서 갑작스럽게 국원 권력이 바뀌면서 대륙주 황제로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되면서 시진핑이 급하게 임명을 받은 거죠. 원래 상하이방 차기의 중국 지도자는 시진핑이 아니라 다른 상하이방 출신이 되는 것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취소되고 보시라이 라인인가 그쪽에 취소되고 시진핑이 급하게 임명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트럼프와 시진핑은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시진핑을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 시진핑, 트럼프, 아베, 반쪽 정은, 그다음에 제일 저쪽에 양아치가 문천지 이렇게 한 라인으로 되는 거고, 대만의 지금 그 여자 총리도 같은 트럼프 이쪽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바이든이 되면 이 동북아의 상당수 지도부가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틴은 아니고, 푸틴은 아니에요. 푸틴은 굉장한 구분 서열상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페럼 타출로 재계 자금 빨아들인 중국 긴축 깜빡 켜나에 구원이 지시한 거 여기에 이제 시진핑이 MSG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건설은행이 말레이시아에서 디지털 채권 거래소를 중단시킨다네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중국 자본과 상관성이 높은 것 같은데 건설은행 측은 비트코인 거래 안 한다고 우기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트그룹이 이어 중국 건설은행 30억 달러 디지털채권 발행 돌연 취소.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 은행, 이코노미스트파,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제까지는 중앙은행을 구별이 통제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국제결제은행, 그건 로스차일드 소유였지만 이제 세계 최고 중앙은행은 연준이죠. 로스차일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1973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것은 미국 결제은행이라는 세계 중앙은행의 하나의 하부 은행이었을 뿐입니다. 한국은행이나 일부은행과 같은 격이 미국의 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역 황제로 오르면서 그리고 미국이 1973년에 실제적으로 독립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 이후로 점차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1999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JP모건 체이스 은행을 합병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의 역사는 20세기와 21세기로 나눠집니다. 20세기까지의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어디까지나 세계 중앙은행이 아니었을 뿐이고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이었을 뿐입니다. 그 역할을. 물론 그 73년 이후로는 역할이 커지긴 했더라도 허나 21세기의 미국 연준은 사실상의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입니다. 모든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야당과 같은 은행이 되어버렸고 현재 신현성이 근무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이제는 연방준비은행 정책에 따라서 세계 중앙은행의 정책이 결정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지시가 떨어져 왔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죠. 세계 자금이 그리고 투명하게 중앙은행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의 어떤 자금 흐름을 다 손금 보듯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IT가 발달하기 직전인 2차 세계대전 때마저도 빅터 로스차일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틀러가 전쟁 준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로스차일드 은행은 손금 보듯이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기업들이 그게 군수공장이든 무슨 공장이든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하려면 전쟁 준비하려면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 자금을 어디서 빌려요? 은행에서 빌려요.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사업 계획서 다 받아보잖아요. 사업 규모에 그것만 보면 히틀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하는지 손금 보듯이 다 알 수 있죠. 근데 IT가 발달한 지금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의 권력은 단지 대출을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엔트그룹이든 무엇이든지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업의 전모를. 그게 힘이에요. 그게 지배력이고. 그렇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각 시중은행이나 새마을 금고까지 헤지펀드 자금 흐름까지도 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한테 맡겨놓은 차명 계좌를 언제든지 자산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가 있죠. 마두로의 자금이든
시진핑의 자금이든 반쪽 정은의 자금이든 문천지의 법무법인 뭐 숨겨놓은 자금이든 아니면 골룸박 박주신에게 준 자금이든 뭐든 시스의 비밀 자금이든 비트코인에 숨겨둔 자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뭐 김대중의 비자금이든 반쪽 노면 뭐 비자금이든 하여튼 간에 상관없이 국원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산 동결을 그 맡겨뒀던 차명 계좌를 언제든지 정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국유원이죠.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힘이 은행에게 있었는데 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IT 기업과 IT 기업 엔트그룹 같은 데서 디지털 화폐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카카오톡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한다. 이러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불법 무기, 그 다음에 성매매 자금, 비자금, 조폭 자금, 마약 자금들이 융통된다 이거죠. 이런 자금들은 과거처럼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대북거래, 대중거래 자금 차단. 기존의 은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금 차단을 할 수 있었지만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비트코인 거래나 그렇죠? 이런 디지털 화폐에서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더 이코노미스트가 제기된 거고 이것이 과거 소련과 중국의 차이다. 소련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소련은 겉보기에는 미소 냉전 체제였지만 금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국유원에 속박돼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빅터 로스차일드 직영지였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로 돌아갔는데 중국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코노미에서 이렇게 약간 인드라 구변론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다. 그와 유사한 예를 인드라가 얘기했죠. 빈라덴은 총을 잘 쏴가지고 그 수장이 된 게 아니라 이 지하 금융 세탁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그 빈라덴 집안 가문이 사우디의 금융 가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돈 세탁. 저 소련의 쿠데타 그때도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돈 세탁. 돈 세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슬람 채권, 수쿠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수쿠쿠나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화폐나 또 이게 반쪽 정은의 우라늄 뭐 50억 달러 뭐 이런 거 협상할 때 런던 금속 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영국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여태까지 해먹었고 이 디지털 화폐 역시도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역시도 이런 것도 영국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말하자면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 근데 미국 공화당이 구번의 본당은 아니죠. 보험당이라고 했어요. 9번 본사당은 미국 민주당이라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78%는 미국 민주당, 22%는 미국 공화당. 미국 공화당도 9번 정당이긴 하죠. 트럼프도 9번이 임명한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트럼프에게 22%를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2%만 줬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78%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국유원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금융 부분을 영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트코인이다 말이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거는 우리 몽골 박사처럼 무슨 뭐
문천지나 반쪽정은 시진핑의 중국 애들 때문이 아니라 국유본의 세계 전략이었던 거예요. 예. 몽골 박사가 얘기하는 글로벌리스트, 예, 우리나라는 그냥 국유본, 글로벌리스트하고 국유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국유본이, 예, 일단 영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제일 편하니까, 수쿠크 때도 마찬가지고, 빌라덴 키울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디지털 화폐 쪽에, 다시 말하면, 예,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예, 뭐, 마윈이나, 뭐 또 누구나 비트코인의 어떤 그 얼굴들은 얼굴 마담이고 순정이처럼 시적인 주제는 국유본이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왜 키웠는지는 내가 얘기했죠. 조세 피처에서 이제 비트코인 디지털. 그동안에는 이제 조세 피처에서 그런 자금을 했다면 이제 조세 피처 말고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빠져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디지털 화폐 시장도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중국 인민은행들이 공인한, 중국 당국이 공인한 비트코인 시장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할 거고, 일본도 그렇게 할 거고, 한국도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그럼 민간의 어떤 비트코인 시장들은 어떻게 되냐?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 하에서 오히려 득을 본 거죠. 트럼프에게 힘을 덜 실어주기 위해서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킨 거고, 이제는 그러한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루트, 바이든 행정부 차기에 바이든이 될 것이 유력하죠.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 구역 본사잖아요. 78%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2%에서 78%, 약 50%의 자금이 이제는 미국 금융시장으로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각국에 분산됐던, 특히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시장을 분산됐던 시장의 자금들, 세계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와야지 경기 부양되고 뭐 이렇게 해서 썰 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 시장도, 전 세계 디지털 화폐 시장, 특히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시장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옌트그룹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크크. 보나파르트는 요즘 이코노미스트 안 읽는데 봐야겠네요. 그렇게 이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코노미스트파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코노미스트 큰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코노미스트가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시장이, 영국에서 비트코인이든 뭐 그런 것들은 거래됐다고 하더라도 이코노미스트가 다 먹은 것도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자금이 이동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코노미스트파가 그렇게 뭐 큰 손실을 보고 그런 건 아니다. 다 이쪽 부분에 손실이 있으면 저쪽에서는 이득이 나고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